충격적이게도 매년 3,000명 이상이 욕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놀랍지만 그중 절반은 미끄러져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온 그 욕실이 오히려 몸을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5년 동안 6만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점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씻지 않는 5곳 때문이다. 이 부위를 씻지 않으면 70대에 반드시 요양원 갑니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이 부위 5곳만은 매일 5분 자극하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김수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누구보다 깔끔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도 좋은 걸 쓰셨고 수건도 매일 빨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리는 늘 붓고 숨이 차오르며 밤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몸이 5부위가 막혀 있었습니다. 피가 돌지 않고 림프가 고여 몸이 스스로 늙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께 저는 작은 루틴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이 5부위만 제대로 씻어보세요. 그랬더니 단 3주 만에 다리 붓기가 빠지고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병원이 아니라 욕실이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몸을 10년 젊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35년째 환자들이 노화를 연구하며 몸이 늙는 건 나이가 아니라 막힘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씻는다는 건 겉의 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순환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씻는 곳만 씻고 열어야 할 곳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 결과 피는 돌지 않고 림프는 정체되며 신경은 굳어갑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손끝은 차가워지며 밤이 되어도 몸은 쉬지 못하죠. 매일 씻는데 왜 피곤할까? 비누로 닦아도 냄새가 왜 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겉만 씻고 속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그 막힘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욕실이 오늘부터는 약국보다 강력한 치료실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부위,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단순히 물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전원 스위치입니다. 손바닥에는 장기와 연결된 신경이 약 7,000개 존재합니다. 이 신경들이 활성화되면 몸 전체에 전기가 돌고 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비누로 대충 문지르기만 하죠. 그건 마치 콘센트에 플러그를 반쯤만 꽂은 것과 같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사람은 대개 소화가 약하고 혈압이 불안정하며 잠이 얕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꺼져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100세 노인 10명 중 9명은 매일 아침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치 박수를 치듯 천천히 손바닥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합곡혈을 한 손으로 5초간 눌러줍니다. 단 1분이면 심장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의 전기가 켜집니다. 실제 환자 한 분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술래 환자분이셨는데 손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10년 넘게 복용하셨죠. 제가 이 손바닥 자극법을 알려드리고 2주 뒤 그분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손을 씻는데 잠이 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바닥을 씻는 건 피부 청결이 아니라 몸의 리모컨을
켜는 일이라는 걸요. 손바닥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회로를 연결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샤워하실 때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바닥을 감싸고 따뜻한 물로 30초간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그 다음 두 손을 마주쳐 부드럽게 박수를 치듯 두드리고 합곡혈을 꾹 눌러주세요. 이후 1분 동안 몸의 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며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손바닥은 몸의 첫 번째 전원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매일 켜면 당신의 피는 젊어지고 몸은 다시 예전이 리듬을 되찾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샤워를 마친 뒤에도 다리가 늘 무겁고 붓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걷고 나면 다리가 팅팅 붓고 밤에는 종아리가 당기고 아침이 되어도 피로가 남아있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중엔 운동도 하고 약도 챙기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다리의 피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금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릎 뒤쪽의 오금, 그곳은 단순히 피부나 근육이 아니라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몸속에서 다리로 흘러온 노폐물과 피가 이곳을 통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금이 굳거나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는 하수구처럼 다리 전체에 독소가 고이고 피가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붓고 무릎 통증이 시작되고 나중에는 걸을 때마다 저릿저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금이 막히면 다리는 독에 잠긴 강이 됩니다. 한 번은 청주에 사시는 66세 우상순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다리가 늘 퉁퉁 부어서 밤마다 베개를 다리 밑에 받치고 주무셨죠. 박사님, 샤워하면 시원해야 하는데 더 무겁습니다. 그분의 오금을 눌러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쏘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30초만 문질러 주세요. 단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다리가 가볍습니다. 샤워만 했는데 진짜 하수구가 열린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순환이 열리면 회복은 스스로 시작됩니다. 오금을 씻을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무릎 뒤쪽에 30초간 뿌려주세요. 온도가 38도에서 40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온도가 근육이 긴장을 풀고 혈관을 확장시켜 림프액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손가락 4개를 오금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부터 오금까지 한 번에 쓸어내리듯 5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림프를 위로 밀어 올려 노폐물이 다시 심장 쪽으로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단 1분의 습관이 다리의 무게를 10년 전으로 되돌립니다. 우리 몸의 림프는 하수도와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리하지 않으면 기름이 끼고 찌꺼기가 쌓여 막혀버립니다. 그 상태로 수년이 지나면 다리 부종뿐 아니라 고혈압, 하지정맥류,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금을 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거품이 흘러내리면 자연히 씻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곳은 몸이 배수구이기 때문에 직접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샤워할 때 비누 거품을 팔과 다리에 바르고 헹군 뒤 마지막에 오금을 1분만 따뜻하게 열어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귀찮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리에 붓기가 줄고 걸을 때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터질 것 같아요. 다리가 늘 차가워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금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2세 최상기 환자분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릎이 굳어 10분 이상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금 마사지와 따뜻한 물 자극을 하루 5분씩 꾸준히 한 지 한 달 만에 지팡이를 놓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무릎이 아니라 인생이 다시 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금을 열면 다리가 젊어지고 다리가 젊어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금을 관리할 때 절대로 찬물로 하지 마세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막힘을 심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로 천천히 열고 끝난 뒤에 다리를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다리 근육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벽이나 세면대를 잡고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 단 10번만 해도 림프 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그 습관이 근육을 열고 혈관을 깨우고 몸의 전기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손바닥이 전원 스위치라면 오금은 배수구입니다. 이 두 곳만 열어도 몸의 절반이 깨어납니다. 이제 거품이 흘러내릴 때 그냥 헹구지 마세요.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오금에 따뜻한 물을 쏘이세요. 그 30초가 10년의 순환을 되살릴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위입니다. 여러분, 몸의 면역력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장은 면역의 중심이다. 음식이 면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면역의 70%가 이곳에서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타구니, 우리 몸의 면역 고속도로입니다. 사타구니에는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혈액과 노폐물이 교차하는 마치 고속도로의 분기점 같은 곳이죠. 이곳을 통해 피와 림프액이 순환하며 몸속 세균과 독소를 걸러내는 정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위라 조심스럽고 또 물이 닿으면 자연히 깨끗해지겠지 하고 넘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자주 피로해지고 하체가 차가워지고 감기에 잘 걸리며 심하면 염증이나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저는 진료 중 자주 이런 사례를 봅니다. 창원에 사시는 66세 이진관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감기에 시달리고 다리가 무겁고 배까지 차다고 하셨죠. 운동도 하고 약도 먹는데 왜 이럴까요? 검사를 해보니 사타구니 림프절이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께 아주 간단한 샤워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쏘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3주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아랫배가 따뜻해졌어요. 감기도 덜 걸리고 잠도 더 깊어요. 그분의 면역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한 살갗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면역이 통신망입니다. 피와 림프, 호르몬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몸 전체가 통신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타구니가 막히면 면역력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루 1분이면 됩니다. 따뜻한 물 30초, 샤워기에 물줄기를 사타구니 쪽으로 30초간 뿌려줍니다.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기. 손바닥 전체로 사타구니를 감싸듯 눌러주세요. 지나치게 세게 하면 림프절이 자극될 수 있으니 살짝 따뜻해질 정도로만 합니다. 아랫배에서 사타구니로 쓸기. 10회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아래로 사타구니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이 동작은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막혀있던 독소 배출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이 3단계 루틴을 1분만 실천해도 몸이 금세 가벼워지고 하체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사타구니 주변을 자극한 사람들의 면역 세포가 3배 이상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류 자극이 아니라 몸의 면역 네트워크가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사타구니 림프가 열리면 하체 냉증, 생리통, 전립선 문제, 심지어 수면질 개선까지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은 순환이 멈추면 병들고 열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타구니는 그 순환의 열쇠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공지원 환자 한 분은 10년 넘게 하체 냉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다리가 늘 차요. 그분께서 이 루틴을 3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잠이 깊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몸의 순환이 열리면 마음의 순환도 함께 시작됩니다. 사타구니를 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워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따뜻하게 자극하면 면역이 깨어납니다. 피가 돌고 림프가 움직이고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샤워하실 때 꼭 이렇게 해보세요. 물을 사타구니 쪽으로 30초 뿌린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준다. 아랫배에서 사타구니로 쓸어내린다. 이 1분이 바로 당신의 몸의 면역력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이 습관을 3주만 꾸준히 하면 몸의 온도가 오르고 면역력이 회복되며 피부색과 활력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 고급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의 시작은 매일 하는 샤워 속에 있습니다. 그 샤워 5분이 당신의 몸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부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자꾸 멍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럴 때 대부분은 나이 탓이야. 잠을 잘 못 잤나 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뇌가 굶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 피가 끊기면 단 몇 분만 해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런데 뇌로 가는 피의 통로, 그 중요한 길목이 바로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단순히 근육이 뻣뻣한 부위가 아니라 뇌혈관의 교차점입니다. 이곳을 통해 혈액과 산소가 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목 근육이 굳고 막히면
그 혈류가 줄어듭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목 근육이 단단하게 굳은 사람은 뇌혈류가 평균 37%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지며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박사님, 머리가 맑지 않아요. 가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저는 먼저 목덜미를 만져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피가 오르지 못하고 뇌가 말 그대로 굶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치매는 목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시는 72세 장우혁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기억력 저하와 두통,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MRI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목덜미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목덜미를 1분간 덮이고 그 다음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단 일주일 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머리가 맑아요. 그냥 시원하게 씻었을 뿐인데 머리가 환해졌어요. 그분의 뇌로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뜨거운 물로 1분간 샤워하기. 샤워기를 목 뒤에 대고 1분간 따뜻하게 쏘아주세요.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니 따뜻해서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기. 한 손을 반대편 목덜미에 대고 어깨에서 머리 쪽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문지릅니다. 이 동작을 좌우 각각 10회씩 반복하세요. 이때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목을 감싸듯 꾹 눌러주기. 손바닥의 온기가 목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따뜻하다 느껴질 때까지 10초간 유지하세요. 이 2분이면 충분합니다. 목덜미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마지막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는 길을 잃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감정이 조절까지 어려워집니다. 전남 여수시에 사시는 78세 황미자 환자분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 불면을 호소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복용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풀고 나서 한 달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마음이 편해요. 잠도 잘 와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의 혈류가 돌아오면서 생긴 생리적 변화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덜미는 뇌의 수도관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생각도 막힙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은 대체로 생각이 무겁고 감정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을 열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샤워 중에 이 단순한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3일만 지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입니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즉 어깨에서 머리 쪽으로 마사지해야 합니다. 피가 뇌 쪽으로 흐르도록 돕는 방향이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혈류가 다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반드시 샤워 중 따뜻한 물로 해야 합니다. 찬물이나 냉탕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뜨거운 물이 근육을 열어주고 그 위에 손의 자극이
순환을 완성합니다. 목덜미 루틴의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얼굴의 부기와 주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림프가 목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을 자연 리프팅 샤워법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시는 63세 전미진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이거 하니까 얼굴이 달라졌대요. 사람들이 어디 시술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분은 단지 목덜미 샤워 루틴만 3주간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몸이 하수구는 오금, 면역 고속도로는 사타구니, 그리고 뇌의 고속도로는 목덜미입니다. 이 세 길이 열리면 몸은 아래에서 위로 에너지가 흐르고 뇌는 깨어나며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샤워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샤워기로 목덜미에 따뜻한 물을 1분간 뿌리세요. 어깨에서 머리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손으로 목을 감싸듯 눌러주며 숨을 깊게 내쉬세요. 이 단순한 2분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들고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릴 겁니다. 다음은 5번째 부위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명치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명치는 단순한 복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감정, 소화, 면역, 수면을 조절하는 중앙 보일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명치 주변을 자극한 사람의 면역세포 활동이 평균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치 부위에는 미주신경이라 불리는 자율신경의 핵심 통로가 지나갑니다. 이 신경이 따뜻해지고 자극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며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면증의 80%는 명치가 식어서 생긴다. 경기도 가평에 사시는 68세 추미숙 환자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주무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명치 루틴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샤워할 때 명치에 따뜻한 물을 1분간 쏘이고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그분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 어젯밤에 약 없이 잤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명치에는 우리 마음의 온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이 차가워지면 감정이 얼고 이곳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녹습니다. 명치를 자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시계 방향 1분, 마사지 비누 거품을 손에 묻힌 뒤 명치 주변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이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합니다. 호흡법 병행하기.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5회 반복합니다. 이때 명치가 오르내리며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마지막 10초 따뜻한 물로 명치를 감싸기. 샤워기를 명치 쪽으로 대고 부드럽게 10초간 물을 흘려 보내세요. 그 온기가 마음까지 전달될 겁니다. 이런 단 2분의 루틴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잦아들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명치를 자극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전원을 동시에 켜는 감정 리셋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몸이 늙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은 몸의 스위치,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 사타구니는 면역의 고속도로, 목덜미는 뇌의 통로, 그리고 명치는 감정의 보일러실입니다. 이 5곳만 열면 피가 돌고 신경이 깨어나며 마음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제 샤워는 단순한 청결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을 열고 감정의 에너지를 되돌리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단 5분, 그 5분이 당신의 몸을 10년 전으로 되돌립니다. 매일 하는 샤워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반복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바꾼다. 하루 5분, 이 5부위를 씻는 습관. 그게 바로 100세까지 걷는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손바닥에서 시작해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까지 따뜻하게 열어주세요. 당신의 몸은 그 따뜻함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부모님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5분이 누군가의 10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구구튼튼 김도윤 박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건강 루틴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5분 루틴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5분, 그 시간이 삶이 방향을 바꿉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